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발 파운드리 폭풍, 2024년 2나노 공정 양산, 고객사로 아마존 퀄컴 확보, 2025년까지 파운드리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텔이 파운드리 폭풍이 거셉니다. 이전에 2년 전에 파운드리를 포기했던 그 상황하고 많이 다른 거죠. 이번엔 팩 갤싱어가 들어와 있고 그 황금기를 구가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의 인재풀은 아주 빵빵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텔이 파운드리의 힘을 굉장히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x86의 소스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지금 세미5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제 파운드리의 힘을 굉장히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번에는 4년 내에 2나노 수준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초미세 공정 로드맵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인텔의 이 같은 행보, 가장 큰 의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2025년까지 TSMC를 누르고 파운드리 선두로 올라갈 것까지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인텔발 파운드리 폭풍 2024년 2나노 공정 양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6일이죠. 인텔은 자사 홈페이지 웹캐스트를 통해서 인텔의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웹캐스트에서 팩 갤싱어 인텔 CEO는 공정 성능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혁신 로드맵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5년까지 매년 새로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날 설명회에서 팩 갤싱어 CEO는 2025년까지 업계 선두를 되찾기 위해서 인텔은 앞으로 4년간 전개할 반도체 제조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 특별히 20A를 가장 기술적으로 진전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서 A가 뭘 뜻하냐? 옹스트롱을 뜻합니다. 옹스트롱은 0.1 나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에 0.1을 곱하면 2. 그래서 2나노 제품 수준입니다. 인텔의 20A는 20옹스트롱을 의미하면서 2나노 수준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인텔의 혁신 로드맵. 그래서 인텔 7이라고 하는데 이건 7나노 수준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적용 시기가 2021년 내에 적용을 할 것이며 기존 10나노 슈퍼핀 대비 10에서 15% 성능 개선. 인텔 4는 지금 4나노 공정 수준을 의미하는데 2022년 하반기 인텔 7 대비비에 20% 성능 향상, EUV 노광 공정 전면 도입. 지금 보시면 7나노 제품까지는 보통 EUV 노광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EUV 노광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텔 4에서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텔 3 3나노급인데요. 2023년 하반기 인텔 4 대비 18% 성능 향상 그리고 인텔 20A입니다. 20A라고 부르는데 옹스트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생산 리본팻 파워비아 적용해서 공정 혁신 그리고 인텔 18A 이게 1.8나노 수준입니다. 2025년 이후에 생산을 한다고 하고 20A를 넘어서는 1.8나노 수준의 제품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은 특별히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나노를 빼기로 결정을 했죠.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은 앞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였던 이름에서 나노미터를 모두 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나노 인핸스드 슈퍼핀이라고 불렸던 공정을 인텔 7, 그 이후의 공정을 인텔 4로 지금 불리게 되는 건데요. 특별히 인텔이 10나노 수준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한 7나노 수준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인텔 7으로 지금 불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인텔은 반도체 생산 공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였던 나노미터를 생략하기로 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반도체 공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 앞에 붙는 숫자는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길이를 의미하면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게이트의 길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트랜지스터를 평면으로 입체로 쌓기 시작을 하면서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길이와 성능 간 1대1 대응 구조가 무너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플라너 팻, 그리고 PMFET,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 GAA-FET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플라너 팻은 접점이 아주 평면적이에요. 그리고 FinFET 공정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가면서 이 접촉면이 세 군데가 돼요.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 같은 경우는 사방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접점이 되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이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입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길이와 성능 간의 이 1대1 매치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라는 거죠. 겔싱어 CEO는 인텔의 슈퍼피는 삼성과 TSMC의 7나노 칩과 비슷한 기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높아서 기술력이 낮다라는 오해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10나노라고 얘기를 하고 7나노라고 얘기를 하면 7나노 쪽이 더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텔이 개발하고 있는 그 수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노미터라는 이 숫자를 이것을 붙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텔 자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숫자를 붙여서 7, 그리고 4, 3, 20A, 18A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출시하는 제품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를 모두 빼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텔은 반도체 직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인 리본팻,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GAA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력 공급을 위한 회로를 재배치한 기술인 파워비아를 공개하고 2024년까지 이것을 제품에 실제로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텔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공정 이름이 실제 반도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업체들이 인텔뿐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있고요. TSMC도 있죠. 그 삼성전자와 TSMC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몇몇 나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여기서 숫자가 뜻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길이입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를 평면에서 입체 구조로 쌓기 시작한 2011년, 말하자면 FinFET 공정을 적용했던 2011년 이후에 숫자와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FinFET을 얼마나 길게, 얼마나 넓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최적화시키는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나노라는 공정이라 해도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길이는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인텔의 R&D 파이프라인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22나노, 2013년도에 14나노, 2015년도에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인텔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공정에서 붙는 숫자는 실제 수치보다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의 모델명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의미상으로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이죠. 단순히 숫자만 보고는 공정의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라든지 아니면 성능 향상폭을 이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UC 버클리, 그리고 대만의 TSMC의 연구진들에 의해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생산 공정 평가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지금 말을 했어요. 그래서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더욱더 분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텔 역시 하반기부터 출시하는 제품의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를 모두 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 10나노를 적지를 않고 이제 5나노, 10나노 다음에 이제 슈퍼핀으로서 7나노고 4나노고 3나노고 20A고 이렇게 적어 나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르면
4분기 초에 나올 PC형 프로세서인 엘더 레이크에서는 그리고 2022년 1분기에 생산되는 서버 프로세서 사파이어 라피즈는 인텔 7 공정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수준이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말하는 7나노 수준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7나노 수준 정도로 얘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 성능 자체는 7나노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나온 10나노 슈퍼핌 대비 와트당 성능을 최대 15%나 향상되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 4 공정은 극자외선, 말하자면 EUV 노광 장비를 활용을 해서 트랜지스터 면적을 줄이고 와트당 성능을 인텔 7 대비 최대 20%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출시된 메테오 레이크 그리고 그래나이트 래피즈 등 차세대 프로세스에 인텔 7의 기술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텔 3 공정은 인텔 4 대비 극자외선 활용도를 더욱더 높이고 말하자면 EUV 노광 장비의 사용을 더욱더 극대화를 시키고 개선해서 와트당 성능을 18% 향상시키는 게 목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출시될 예정이죠. 그리고 2024년부터 0.1나노급 새 공정, 그래서 인텔의 20A를 가동을 하는데 이게 2나노급이에요. 2나노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2024년부터 인텔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인 리본팻을 적용한 공정인 인텔 20A가 적용이 됩니다. A는 길이가 0.1나노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옹스트롬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20A라는 것은 20 곱하기 0.1 옹스트롬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2나노급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리본팻은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를 보다 매끄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트랜지스터 사이를 연결하는 핀의 넓이를 넓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텔이 27일 날 공개한 새 트랜지스터 구조인 리본팻의 개념도입니다. 자,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 GAA 팻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MBC 팻하고도 비슷한 구조가 되겠죠. 예, 이 정도 GAA 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공개한 리본팻을 기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서 사용하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비슷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텔의 20A는 리본팻 이외에도 트랜지스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최적화 기술인 파워비와도 지금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게 3나노 공정보다 더 발전된 공정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GAA 팻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인텔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20A라고 불리고 2나노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텔은 인텔 20A를 뒤를 이을 인텔 18A의 공정을 현재 개발 중이며 오는 2025년 초부터 양산이 목표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즉 앞으로 4년 뒤에는 1.8나노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든든한 배경이죠. 고객사가 항상 필요하니까 파운드리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사예요. 그래서 고객사로 지금 퀄컴, 아마존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퀄컴은 지금 현재 TSMC와 삼성전자의 커다란 공급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객사로의 삼성전자의 위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퀄컴과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힘을 내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퀄컴이 떨어져 나가면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아마존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텔로 넘어가겠다. 인텔은 지금 자사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사로 퀄컴과 아마존을 확보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인텔은 이날 구체적인 공급 제품이나 그리고 계획은 발표하진 않았지만 퀄컴 측에는 2024년, 2025년 양산 목표인 20A 제품, 말하자면 2나노급 제품을 그리고 아마존 측에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인텔은 100여 개의 기업과 파운드리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인텔의 가장 큰 장점은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그리고 자생력을 높이고 싶어 한다라는 이러한 일련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반도체 기업들의 모임 바로 직후에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 엄청나게 잘 물려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독일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인텔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퀄컴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인텔의 파운드리의 고객사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도 향후 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의 파운드리 제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인텔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공급 물량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인텔의 이 발표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라는 건 어렵지만, 미국의 측면으로 볼 때 미국 기업인 인텔을 성장을 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만약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의 파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유럽과 그 미국이 정치적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텔의 이러한 성장, 그리고 CPU 부분에서의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인텔의 이 약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하다. 그리고 애플이 생각보다 중국과 가깝습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을 좀 손에 넣고 인텔을 더욱더 밀어주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